자, 목요일 이벤트들을 다 소화해 나가는 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는 막판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양호했다 아니면 여전히 꺾여 있다. 두 분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해석이 상당히 궁금한 목요일장입니다. 네, 먼저 정태근 이사께 첫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의 CPI 쇼크,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총선 결과까지 내부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다 이제 소화해내고 있는 목요일장인데 생각보다 무덤덤하다. 지금 양시장이 나란히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앞서 이 브리핑 나온 것처럼 전약 후강입니다. 생각보다 강한 건가요? 아니면 주요 이평선 내주고 여전히 양시장 하락 종목이 많은데 이미 꺾인 거다. 어느 쪽이에요? 오늘은 반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한 12시까지도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옵션 만기라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요 정도 시장 상승이라면은 상승 전환이라면은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이 4월 2일부터 좀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날 단기 평선을 다 이탈하게 되면서 하락 전환되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뭐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담이지만 네. 오늘 콜 쪽에서 뭐 선물촌 전문가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옵션 같은 경우 콜 쪽에서 대박이 났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찌 보면은 콜 쪽, 짧게 말씀드릴게요. 콜 쪽 같은 경우는 배가값이 커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결제까지 만약에 넘겼다라면은 오늘 정말 진짜 콜 쪽에서 대박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뭐 그 부분은 선물 전문가한테 자세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 제 짐작에 좀 그런 상황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찌 보면은 이렇게 차라리 개파락 시작을 한 게 다행이었다. 시장 결과론만 보게 되면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하락 출발해가지고 쭉 밀리는 것보다는 아예 장 초반에 다 밀어버리고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 차라리 저가 매수가 입이 될 수 있는데 네. 오늘 시장은 딱 그런 개념에서 시장이 반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 하락 종목 수가 1,300종이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975종목이에요. 그러면은 하락 종목 수가 1,300종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관점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종목 상세라는 시장의 어떤 성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잖아요. 네, 네. 이게 단지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그게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엄청나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실적 기대 중 뭐 CPI가 뭐 어떻게 됐건 뭐 그거 관심 없이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우린 실적 잘 나온 쪽으로 갈 거야. 계속 매수할 거야. 뭐 그걸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니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에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걸 꼭 보여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모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은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던 내용들인데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대요. 너무 그러니까 퍼 기준에서 30배가 넘어가고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해외 쪽으로 이 AI 관련된 종목들 이거를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월가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주식이 대만의 TSMC, 폭스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MS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퍼 기준만 놓고 보게 되면은 한 엔비디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퍼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가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좀 신빙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했던 것들은 오늘 수출 지표 부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 많이 오른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MS를 대신해서 해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똑같이 이번 달 1분기 판매치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공통점이 결국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그렇죠. 것이다. 이런 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강했다. 오히려 갭 락으로 출발했던 시장 분위기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왔고 하락 종목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경쟁력 있는 부분 다르지만 엔비디아의 이 고밸류를 조금 나눠 갖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수급. 이렇게 해석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송태영 과장님 이런 리스크 오프 분위기 속에서 환율은 계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중동 불안도 있고 매크로 이슈도 있고 1360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불리한 환경이었지만 외국인 앞서 정 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갈 길 가는 모습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담아갑니다. 수출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러면 지속성도 기대할 수 있는 수급이다. 아니면 옵션 만기 때문에 결국 뚜껑 또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혼재되어 있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수급적인 요인으로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반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도 사실상 코스피를 매수하는 것 중에 반 정도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탄탄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있을 수 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종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출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환율에 대한 것과 함께 수출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네. 결국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를 기록을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환손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더 오비락처럼의 이런 이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구간 속에서 조금 더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적 시즌인 점까지 감안하게 됐을 때는 수출에 대한 지표를 이제 기준점 삼아서 봐라.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더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요 근래 많이 올랐던 이제 다시 이후. 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적 시즌 발표 전까지의 계속적인 기대감, 전자가 그 이전에 움직였던 것처럼 이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AI 랠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AI? 그런 네. 부분에서도 함께 걔를 같이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안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이 두 섹터가 확률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에 어찌 보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도 답을 일정 부분 주셨거든요. 이에 대한 정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 PBR주가 네. 총선 결과 때문인지 다 갭 낙으로 출발을 했다가 물론 낙폭은 많이 줄였어요. 밸류업 기대감이 이제 소멸됐나? 5월 가이드라인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근데 그 안에서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특히 타이어 쪽도 어마어마하게 오늘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종가까지 계속 올라가는 힘이 상당한데요. 저 PBR주가 아니라 송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수출, 실적 여기에 포커스 네네. 맞춘 상승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조금 언지를 드렸듯이 결국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인 것 같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예. 결국 오늘 이제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결국 이제 저가 매수 동시에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성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차가 좀 더 그러니까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좀 더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결국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야권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적 분할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어떤 법안의 어떤 공약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밸류 같은 경우 지금 여건이 많이 정부에서 많이 밀어붙였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기업 밸류에 대한 기대감 좀 많이 소멸이 됐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쪽 저가 매수 들어간 건 맞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발성 끝이 날 거냐 여기도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길게 갈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자동차가 아무래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쪽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1월달 뭐 자동차 수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친환경 차라든지 SUV 같은 고부가 차량들이 많이 좀 판매가 확대가 됐고 그러면서 69만 대 수출했고 175억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수치를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단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날짜를 보게 되면 이미 4월 4일부터 이제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계속 입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5일선, 5일선, 21선, 60일선 이런 거 다 관통을 했거든요. 종가상.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기서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장에 대한 현상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은 어쨌든 추가락은 제한된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옵션 만기의 어떤 성격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내일하고 월요일 시장을 일단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다라고 보기에는 확인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일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못 해드린 대답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럼 완성차에 더해서요. 제가 질문 드렸던 타이어 쪽은 어떻게 네. 보세요? 완성차 잘 가죠. 사실 최근에 하이브리드카로 코리아 FT만 잘 나갔었잖아요. 그죠. 낙수효과 받는 쪽이 이제 타이어인가 싶기도 해서 지금 신고가 이미 경신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는 직고점 돌파하면서 네네. 52주 신고가거든요. 행진 계속 될까요?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핵심이 실적이니까 네. 이렇게요. 그리고 시장이 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오. 얘기냐면은 네. 작년 한번 보자고요. 작년 상반기에도 현대차가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네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미국에 같이 진출한 그 자동 부품주들, 뭐 화시안 이런 것들이 갔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그쪽은 힘이 없고 타이어 쪽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금호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실적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시장에서 타이어를 동행할 만한 친구로서 픽을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급과 함께 연속성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볼 텐데요. 키워드는 역시 두 분이 이야기한 AI로 직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 송태용 과장님, 증권가에서 2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오늘 마이크론과의 협업 내용, 삼성과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렇게 해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밸류 부담이 그래도 있는 자리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고점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달릴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대장주들에게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사가 누구이고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크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 투자로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냐 아니면 트레이딩 매매로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트레이딩 매매로서에 대한 접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 관련돼서 이제 수주에 대한 협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역시도 추가적으로 결국은 한미 반도체에 손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움직임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사실 변동성이라든지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높아지게 될수록 애매할 때는 반도체에서 뭘 사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대표적인 종목을 그냥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ETF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반도체가 수급적으로 더욱더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업사이드가 여기서부터 나오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중간에 공정에 대한 전환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한미 반도체가 지금과 같은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소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이앤홀드의 관점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차라리 버이앤홀드의 관점이라면 업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공정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비교적 더욱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 관점에서 더 매력적인 쪽도 주셨는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한미 반도체가요. 딱 11시 구간에 고점이 나오고 더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후장에 좀 살아나는 쪽. 화요일에 급락이 나왔던 유리기판 쪽인데 지금 캠트로닉스는 10%까지 가네요. JNTC가 오후장에 고개 들면서 7%의 강세. 피롭틱스, YC캠. 아직 살아있나요? 저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 분위기가 11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렇게 반등력이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11시 때부터 사실상 지수에 대한 반등력을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구직 수급에 대한 결집 자체가 한미 반도체 외에도 다른 반도체군에서 많은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오후장으로 가게 되면서 뭐 유리기판으로 이제 대변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반도체 종목들에서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종목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가 일단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오늘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많은 수출적인 지표 그리고 AI 랠리 모든 관점에서 시장이 어려울 때 그나마 뭐 반도체는 그래도 잘 버텨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빠질 때는 당연히 테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아니면 뭐 엑신램각이라든지 이런 쪽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수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순간 반도체 섹터에서는 또 이쪽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정말 좋기 때문에 정말 이건 갈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홀드의 관점을 가져가시면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나는 걸 보면서 역시 강해, 펀더멘털도 좋고 미래의 성장성도 있어. 이런 해석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장 오후장에 살아나면서 역시 반도체 안에서 수급이 돈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키워드 안에서 전력 사업의 수혜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오늘 변압기 쪽으로 다시 또 고점 터치가 이어지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까지 다 같이 강세 움직임 보여줍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다음 MSCI 이제 유력한 편입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신고가를 또 쓰네요. 25만 원까지 TP 상향 조정 SK증권에서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공매도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상승을 제어할 만한 장치거든요.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작년 이제 폭등 4대장, 에이브리봇, 엔캠, 신성델타테크, 제주반도체. 그러고 나서 살 그냥 수그러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HLB에 갔었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바텀 이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이쪽이 펀더멘털이 확실히 그렇죠, 좋긴 그런 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유 중에 결과론적인 사야 될 이유. 해석이다. 그죠. 그런 거죠. 결국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사지 않으면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지금 추세면은 뭐 한 번쯤 그냥 고가에서 상한가 한번 나오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그 정말 정도로 죄송하지만 지금 가열이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뭐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TP를 뭐 목표 주가를 25만 원 높였다 그러는데 계속 오르니까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이게 뭐 만약에 추가 상승 제한되면 높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쨌든 계속 오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지막은 정말 화려하게 급등 현상 나오면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글쎄요, 이거 올라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가는 게 보이는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올라타면은 내가 사면 고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그만큼 들고요. 불안한 흐름 알겠습니다.
이런 전력적으로 재룡전기 강세, 삼화전기 11%의 급등, 적정 몸값은 글쎄 시장의 판단에 맡기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기민한 대응 필요하겠습니다. 두 프로 보내드릴게요. 정태근 이사, 송태용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